안녕하세요. 돈다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실업률이 역대 최대가 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에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역대 최대인데요.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으로 매달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73,280원으로 주급으로 계산하면 일주일에 최저 439,680원을 받아야 하고, 한 달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209시간의 근로 기준으로 191만 4천원 가량을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5.05%나 올랐는데요. 2017년 최저시급을 만원까지 올린다고 했었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최저시급을 올리게 되면 경제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많은 부작용이 있어 많은 이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만원까지 올리지 못했지만 2018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라는 엄청난 인상률을 기록하였고, 2019년 인상률은 10.9%, 2020년 인상률은 2.9%로 확 떨어졌는데요. 2021년 인상률은 1.5%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2022년에 5% 이상이 되는 높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2022년에는 9,160원까지 올라서 곧 최저시급이 만원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와 일자리 부족, 그리고 영세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근로자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영세 사업자나 기업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게 되면 임금 부담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2022년 한 해는 더욱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힘든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구직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재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듯 보입니다. 그럼 실업급여가 무엇이고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계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초단기 근로자라 함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수급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회사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만약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은 급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자격이 소멸되기 때문에 퇴사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기간 안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도 있는데요. 본인 의사로 사표를 쓰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비자발적 퇴사여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발적 사유나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계약 만료나 인턴 또는 계약직 등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계약직이나 인턴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가 되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영상으로 띄워놓도록 할게요. 실업급여 수급액은 실업급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곱해서 산정이 되는데요.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120원이 됩니다. 1일 하한액의 경우 계산된 하한액이 612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하한액인 6120원이 적용됩니다. 보통 한 달 평균 180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실업급여를 수급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정말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직 확인서입니다. 이직 확인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직 확인서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어야 하고, 기한 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직 확인서는 직장에서 퇴사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가 조회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실업급여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휴직 등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없이 취미활동으로 하는 형태 등이 많아서 단기간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는 계약 관행 및 일부만 구직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을 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람의 실업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 방안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수급한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삭감이 되는데요. 5년간 수급 3회째부터는 10%, 4회째부터는 25%, 5회째부터는 40%, 6회째 이상일 경우에는 50%가 줄어듭니다. 급여를 받기 전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대기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입사나 퇴사가 빈번한 일용직이나 임금 보수 수준이 현저히 낮아 구직급여 기초 1획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아직 시행되고는 있지 않지만 국무회의를 통과 의결된 만큼 앞으로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이 의사가 아닌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의 중대한 기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요.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이처럼 중대한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고용센터 방문 시 온라인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방문을 해야 하고 신분증은 꼭 지참을 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해당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참고하시면 될 듯 하네요. 그럼 오늘은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루빨리 경기가 회복되어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